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확행,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이죠. 누군가는 아침에 출근해서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소확행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주말에 영화 한 편 보는 게 소확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오후에 손주 손잡고 한 30분 산책하는 게 소확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약이 붙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는 공약. 그래서 이 소확행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생활 밀착형 공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가고 그만큼 제 실생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약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 소확행 공약을 44건을 발표했습니다. 매일같이 한두 건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공약이 있죠.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 발표된 공약은 아니에요.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검토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널리 알려지면서 특히 탈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화제가 됐고 열렬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에 화답을 해서 이재명 후보도 60초짜리 짧은 영상을 발표를 해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이런 카피가 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일 내로 다듬어진 형태로 확정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 7, 8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간에 티키타카 하면서 공약을 다듬고 확정 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44개 확정 발표된 소확행 공약 중에 한 서너 개 눈에 띄는 공약 우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소확행 공약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빚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또는 아기가 부모의 빚을 받아서 그거를 평생 떠안고 가는 사례,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완소 드라마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가수 아이유 씨 그리고 배우 이선균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죠. 근데 아이유 씨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데 굉장히 궁핍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빚에 쫓겨다니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거예요. 중학생 때 부모가 3억 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그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 빚을 떠안고 성년이 돼서 사회에 나와도 이 빚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아이유 씨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값은 없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를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나와서 그걸 먹죠. 그리고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싸다가 먹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그 커피 믹스를 집어다가 그거를 두세 개를 한꺼번에 물에 타서 그걸로 배를 채우고 이런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이 짠한 장면이었는데 그만큼 부모의 빚을 떠안아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가 또는 만 2살 난 아기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줄여서 한정상속이라고도 부르는데 부모가 재산을 남겨놓고 갔는데 빚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빚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 원인데 빚이 2억 원이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다 처분해서 빚을 갚아도 1억 원의 빚을 또 떠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부채를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떠안는 것을 막는 그런 제도죠. 근데 이 제도의 한계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3개월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얘가 뭐 1살이고 10살이고 간에 얘가 그냥 그 빚을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성년자니까 법정 대리인, 즉 뭐 친권자, 예를 들어서 뭐 고모부가 내 친권자야. 그럼 고모부가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3개월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그냥 평생 빚을 떠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을 때, 성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내 주변 사람이 친권자가 도와주지 않아서 신청을 미처 못했는데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내가 빚이 더 많더라. 부모가 물려준 빚이 더 많더라. 그러면 내가 성인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부채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게 이제 민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지금 개정을 해서 부모의 빚을 떠안는 빚의 대물림 되는 현상을 막겠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소확행 공약은요. 국민연금 대부분 다 넣고 계시잖아요. 국민연금을 넣으면 60세 이후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60세 이후부터 주는데 69년생 이후로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점점 이 지급 연령이 좀 늦춰집니다. 그래서 60세를 어쨌든 현행은 60세니까 60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평균 월 54만 원 정도를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54만 원 가지고는 뭐 생활이 어렵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60세가 넘어도 65세가 넘어도 일거리를 찾아서 내 소득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죠. 그럼 내가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작년 기준으로 254만 원이 한 달에 253만 얼마가 넘어가면 그만큼 비례해서 이 연금도 깎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돈을 열심히 벌면 열심히 버는 만큼 연금은 더 깎아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최장 5년 동안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해가면서 노인들한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들이 스스로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연금은 깎아서 지급을 하면 내가 버는 만큼 깎이니까 뭐 일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 반토막은 내가 오히려 손해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일할 맛도 안 나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그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를 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공약으로 삼아서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다듬어서 공약화해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물론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법안 처리 과정에 민주당이 협조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하겠죠. 이와 같은 중장년층을 타겟팅한, 그리고 뭐 언제냐의 문제지 전 국민이 해당이 될 법한 그런 공약이죠. 이런 소확행 공약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소확행 공약은 청년들이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때 경력증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재취업을 할 때 많이 필요하게 되죠. 내가 어디서 어떤 경력이 있다, 어디서 얼만큼 근무를 했었다, 뭐 이런 경력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 경력증명서를 떼는 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 가가지고 일을 하다 왔어. 그러면은 경력증명서를 떼려면 내가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걸 회사에 가서 발급을 받아와야 되니까. 이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직접 인편으로 발급을 신청하고 받거나 뭐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입퇴사가 빈번한 회사면 이 퇴사자들이 수시로 그걸 발급받으러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행정 부담도 되고요. 더더구나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회사가 사라졌어요. 그럼 내 경력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된 무슨 증명서를 다 발급을 하고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 안에 이 새로운 시스템을 얹어서 여기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의 경력증명을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두면 이 회사가 사라지더라도, 폐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 온라인으로 가볍게 쉽게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을 덜 수 있는 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번거로운 일도 사라지고, 그리고 행여나 이런 일도 방지를 하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온라인상으로 경력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받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뭐 허위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시스템만을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김건희 씨가 본인의 경력증명서를 뭐 여기저기서 발급받거나 또는 위조한 의심도 있고, 이런 걸로 계속 본인의 경력을 부풀려고 하고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소확행 공약을 오늘은 우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이 국가 정책을 논하는, 이 거대 담론을 논하는 정책 공약은 그 공약대로 별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공약은 그 중에 일상생활하고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건들의 공약으로 발표되어 있는 44건의 소확행 공약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우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른 공약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공약을 선별해서 추가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올 때 남들보다 조금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